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을 맞이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믿기 어려운 실화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호주에서 한국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아이를 낳게 된 이야기인데요. 정말 영화보다 더 극적인 일들이 펼쳐졌거든요. 사실 처음에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하면 다들 믿지 않았어요. 임신 35주 차에 새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여행을 간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때로는 인생이 우리에게 가장 예상치 못한 선물을 주잖아요. 저에게는 그 선물이 바로 한국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행을 계획할 때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하실 텐데요. 저의 경우는 정말 달랐어요. 모든 게 계획과 달리 흘러갔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욱 특별한 경험이 되었거든요. 특히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놀라운 의료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게 되면서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혼자만의 시간이 간절했던 적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 육아에 지친 엄마들이라면 더욱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여행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행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을 만들어주었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에요. 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경험한 진정한 공동체 정신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때로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진정한 배려와 관심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이 있다면 세상에는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사 윌슨이에요. 호주 퀸즐랜드주 브리즈번에서 차로 2시간 떨어진 작은 마을 카룬드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정말 조용한 시골이에요. 집 앞마당에서 캥거루를 볼 수 있고 밤이면 별이 쏟아져 내릴 것 같은 그런 곳이죠. 저는 여기서 요가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어요. 스튜디오 이름은 선샤인 요가인데 정말 햇살이 잘 드는 곳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남편 마이클은 IT 엔지니어예요. 평소엔 재택근무를 주로 하는데 가끔 해외 프로젝트로 출장을 나가곤 합니다. 저희에겐 새 아이가 있어요. 첫째 올리비아는 12살, 둘째 루카스는 9살, 막내 소피아는 5살이에요. 아이들은 모두 집에서 홈스쿨링으로 교육하고 있어요. 이 한적한 시골에서 자연과 함께 자라는 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저는 원래 시드니에서 회계사로 일했었어요. 그런데 첫째를 낳고 나서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도시의 바쁜 생활이 저와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고 요가와 명상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과감히 직장을 그만두고 요가 강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걱정했지만 지금은 제 선택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있어요. 카룬드라로 이주한 건 셋째 소피아를 임신했을 때예요. 브리즈번 근교의 이 작은 마을에 정착하면서 요가 스튜디오를 열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어요. 특히 스트레스에 지친 도시 사람들이 주말마다 힐링을 위해 오시곤 했죠. 그 중에는 한국분들도 꽤 계셨어요. 제가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건 바로 이 한국인 수강생들 덕분이었어요. 특히 김미나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미나 씨는 브리즈번에서 간호사로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주말마다 저희 스튜디오에 오셔서 요가를 하셨거든요. 처음엔 영어가 서툴러서 의사소통이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가까워졌어요. 미나 씨가 어느 날 고향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전라북도 순창이라는 작은 군이라고 하더라고요. 고추장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하면서 정말 조용하고 아름다운 시골이라고 자랑하셨어요. 특히 한옥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시면서 제가 좋아할 만한 곳이라고 추천해 주셨죠. 그때 미나 씨가 보여준 사진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기와지붕과 마당, 그리고 평화로운 자연 풍경들이요. 임신 초기부터 저는 계속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새 아이를 키우면서 4번째 임신까지 하니까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죠. 그런데 올해 초 남편이 갑자기 한국으로 석 달간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삼성전자와 함께하는 프로젝트 때문이었는데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혼자서 새 아이를 돌보면서 임신까지 해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미나 씨가 했던 순창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남편도 한국에 있는데 나도 한국에 가면 어떨까? 처음엔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여겼어요. 임신 35주 차에 새 아이를 데리고 해외여행을 간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계속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특히 밤에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혼자 있을 때면 더욱 간절해졌죠. 저는 원래 자연 속에서 명상하고 치유받는 걸 정말 좋아해요.
호주의 넓은 들판도 좋지만 한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 속에서 마지막 임신 기간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졌어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이 계획을 말했을 때 반응은 정말 극과 극이었어요.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넷째 만삭의 새아이 데리고 한국을 간다고? 제 절친한 친구 레이첼이 정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는 아예 화를 내시면서 절대 안 된다고 하셨고요. 하지만 저에겐 확신이 있었어요. 3번의 출산 경험상 저는 항상 예정일을 넘겨서 출산했거든요. 첫째는 일주일, 둘째는 열흘, 셋째는 거의 2주일을 넘겼어요. 그래서 예정일이 아직 한 달 넘게 남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출산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했죠. 병원에 가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했어요. 처음엔 선생님도 놀라셨지만 제 상태를 꼼꼼히 검사해 보신 후에 여행이 가능하다는 소견서를 써주셨어요. 물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한국의 의료시설에 대한 정보도 미리 알아보라고 조언해 주셨고요. 마침내 결심을 굳혔어요. 남편 마이클도 처음엔 걱정했지만 제 의지가 확고한 걸 보고 지지해 주기로 했어요. 아이들은 오히려 신나했죠. 특히 올리비아는 케이팝을 좋아해서 한국에 가는 걸 정말 기대했어요. 루카스와 소피아도 새로운 나라를 구경할 수 있다며 좋아했고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정말 설렜어요. 동시에 약간의 불안감도 있었지만 이번 여행이 제게 주는 마지막 휴식이자 특별한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4번째 아이를 낳고 나면 당분간은 여행할 엄두도 못 낼 테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기분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아이들은 피곤해했지만 저는 묘하게 에너지가 넘쳤어요. 13시간의 긴 비행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땅을 밟는 순간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어요. 공항에서 마이클이 마중 나와 있었는데 한 달 만에 보는 남편의 얼굴이 정말 반가웠죠. 서울에서 일주일을 지내면서 아이들과 함께 여러 곳을 구경했어요.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는데 소피아가 정말 좋아했어요. 작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공주가 된 것처럼 뛰어다니더라고요. 올리비아는 명동에서 케이팝 굿즈를 사는데 정신이 없었고 루카스는 한국의 빠른 인터넷 속도에 감탄했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곳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순창이었죠. 마이클은 주중에 일해야 했기 때문에 주말을 이용해서 혼자 가기로 했어요. 아이들은 남편과 함께 서울에 남겨두고요. 사실 가족들은 제가 혼자 가는 걸 조금 걱정했지만 저는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금요일 오후에 서울역에서 기차를 탔어요. KTX를 타고 전주까지 간 다음 버스로 갈아타야 했는데 임신한 몸으로는 조금 힘들었지만 설렘이 더 컸어요. 전주에서 순창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바라본 전라도 시골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논밭과 작은 마을들이 계속 이어졌는데 호주의 넓은 평원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순창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시간이었어요. 미나 씨가 추천해준 한옥 체험 마을에 연락했더니 마을 이장님이 직접 마중 나와주셨어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친절한 분이었는데 영어는 잘 못하셨지만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번역 앱을 사용해서 대화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재미있었어요. 한옥에 들어서는 순간 정말 감탄했어요. 나무 냄새와 한지 냄새가 어우러진 그 향기. 그리고 마루에 앉아서 바라본 작은 마당의 풍경이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주었어요. 방에는 온돌이 깔려 있었는데 따뜻한 바닥이 임신한 몸에 정말 좋았어요. 첫날 밤은 정말 깊게 잠들었어요. 도시의 소음에 익숙해진 귀에 시골의 고요함이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그 평화로움에 빠져들었죠. 새벽에 일어나서 마당에서 요가를 했는데 기와 지붕 위로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하는 요가는 정말 특별했어요. 마을 할머니들이 정말 친절하셨어요. 아침에 된장국을 끓여서 가져다 주시고 임신부라고 하니까 미역국도 따로 만들어주셨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어요. 할머니들이 제 배를 쓰다듬으면서 뭔가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번역이 안 되어도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틀째 되는 날에는 마을 둘러보기를 했어요. 고추장 박물관도 가보고 장독대가 즐비한 전통 마을도 구경했어요. 특히 장독대 사이를 걸으면서 햇볕을 받는 게 정말 좋았어요. 임신 중에는 적당한 햇볕이 좋다고 하는데 순창의 따뜻한 햇살이 정말 기분 좋게 해주었어요. 오후에는 인근 강가에서 산책을 했어요. 섬진강 지류라고 하던데 물이 정말 맑고 잔잔했어요. 강변에 앉아서 명상을 하는데 물소리와 새소리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서 마음이 정말 평화로워졌어요. 이런 순간을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구나 싶었죠. 저녁에는 마을 회관에서 작은 모임이 있었어요. 마을 분들이 외국인 손님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해주신 자리였는데 전통 음식도 맛보고 마을의 역사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어요. 젊은 이장님 아들분이 통역을 도와주셨는데 순창이 고추장으로만 유명한 게 아니라 예로부터 선비들이 많이 살았던 고장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셋째 날 아침,
정말 완벽한 하루가 시작될 것 같았어요. 날씨도 좋았고 몸 상태도 괜찮았거든요. 아침 요가를 하고 할머니가 해주신 아침밥을 먹은 후에 마을 뒷산을 오르기로 했어요. 그리 높지 않은 산이라서 임신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산길을 천천히 올라가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이 마지막 혼자만의 여행이 될 거라는 생각. 그리고 네 번째 아이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요. 정상 근처에 작은 정자가 있었는데 거기 앉아서 마을 전체를 내려다보니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 평화로운 마을에서 며칠을 보낸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오후에는 한옥으로 돌아와서 휴식을 취했어요. 마루에 누워서 책을 읽으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는데 뱃속의 아기도 조용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안정적인 느낌이었죠. 저녁에는 마을분들과 함께 전통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눴어요. 그런데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랫배가 조금 아프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처음엔 너무 많이 걸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평소에도 임신 후기에는 가끔 이런 통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한밤중에 깼는데 통증이 더 심해져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까 새벽 1시쯤이었는데 이상하게 통증이 주기적으로 오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브렉스턴 힉스 수축이겠지 싶어서 진정하려고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의 간격이 짧아지고 있었어요. 이건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번의 출산 경험이 있어서 진진통과 가진통을 구별할 수 있었는데 이건 분명히 진진통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예정일까지 한 달이나 남은 상황에서 이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달랬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통증이 10분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오고 있었고 강도도 점점 세져갔어요. 손이 떨리면서 한옥 숙소 주인분께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숙소 바로 옆집에 사시는 분이어서 금방 오셨는데 제 상황을 보시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하셨어요.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번역 앱을 켜고 필사적으로 설명했어요. 임신 35주 차라는 것, 진통이 시작된 것 같다는 것,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숙소 주인분은 당황하시면서도 즉시 마을 이장님에게 연락하셨어요. 이런 비상사태에 대한 매뉴얼이 있으셨나 봐요. 놀랍게도 마을 이장님이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10분 만에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함께 온 분이 마을 보건지소 간호사님이었어요. 김현주 간호사님이라고 자기소개를 하시면서 영어로 차근차근 제 상태를 확인해 주셨어요. 시골 보건지소 간호사님이 영어를 이렇게 잘하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간호사님이 제 맥박과 혈압을 재고 배를 만져보시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장님과 빠른 한국말로 뭔가 논의하신 후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보건지소로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자고 하시면서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구급차도 대기시켜 놓겠다고 하셨어요. 한밤중에 보건지소로 이동하는 것도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마을 청년회 회장님이 직접 운전해 주셨는데 운전하면서도 계속 괜찮으시냐고 물어보셨어요. 차 안에서도 통증이 계속 왔지만 이상하게 불안감보다는 안정감이 더 컸어요. 이 작은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저를 도와주고 있다는 게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보건지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계셨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순창군 보건소장님까지 직접 오셨더라고요. 외국인 산모의 응급 상황이라는 보고를 받고 모든 가용 인력을 동원하신 거였어요. 의료진들이 저를 진료대에 누이고 각종 검사를 시작했어요.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 아기는 건강했지만 분명히 진진통이 맞다고 하셨어요. 자궁경부도 이미 상당히 열려있는 상태였고요. 보건소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길 조산이지만 충분히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마을 분들이 하나둘씩 보건지소로 모여들기 시작하신 거예요. 할머니들은 미역국을 끓여서 가져오시고 청년회에서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응급 차량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장님 부인분은 갓 태어날 아기를 위한 옷가지까지 준비해 오셨어요. 의료진들도 정말 놀라웠어요. 보건소장님이 직접 서울의 대학병원 산부인과와 영상통화를 연결해서 원격 진료를 받으셨어요. 화면 너머로 서울의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이 제 상태를 확인하시고 현지에서 충분히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려주셨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다는 걸 몸소 체험하게 되었죠. 통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진짜 출산이 임박했다는 걸 느꼈어요. 간호사님들이 제 손을 잡고 계속 격려해 주셨는데 한 분은 호주에서 간호사로 일한 경험이 있으시다며 영어로 출산 호흡법을 지도해 주셨어요. 정말 전문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새벽 4시쯤 되니까 정말 본격적인 분만이 시작되었어요.
보건소장님이 직접 분만을 도와주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원래 대학병원 산부인과 전문이셨다가 고향인 순창으로 내려오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런 응급 상황에도 이렇게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셨던 거죠. 분만 과정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직접 분만실에 들어올 수는 없었지만 복도에서 계속 기다리면서 응원해 주셨어요. 한 할머니는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옆에서 등을 쓸어주시면서 한국말로 뭔가 주문을 외우듯이 말씀해 주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순산을 위한 전통 기원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마을 아이들까지 와서 응원해 준 거였어요. 새벽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몇몇 가족들이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기다려주고 계셨어요. 초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한 아이가 직접 그린 그림을 간호사님을 통해 전해주기도 했어요. 아기와 엄마가 함께 웃고 있는 그림이었는데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진통이 가장 심할 때 저는 평소에 연습했던 요가 호흡법을 사용했어요. 깊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마음을 평정하려고 노력했죠. 간호사님들도 제가 호흡을 잘 조절하는 걸 보시고 놀라워하셨어요. 요가 강사라고 말씀드리니까 더욱 감탄하시더라고요. 드디어 아기 머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보건소장님이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 진행 상황을 알려주셨고 간호사님들은 제가 힘을 잘 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정말 팀워크가 훌륭했어요. 이런 작은 시골 보건지소에서 이렇게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마침내 새벽 5시 28분, 제 네 번째 아이가 세상에 나왔어요.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정말 눈물이 쏟아졌어요. 건강한 여자아이였고 체중은 2.8kg이었어요. 조사 나치고는 꽤 건강한 상태였어요. 보건소장님이 웃으시면서 정말 건강한 아기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아기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그 감정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3번의 출산 경험이 있지만 이번만큼 특별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작은 한국 마을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낳은 아이라는 게 정말 기적 같았어요. 복도에서 기다리고 계시던 마을분들이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모두 환호성을 지르셨어요. 박수 소리와 축하 인사가 보건지소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마치 마을 전체가 하나의 큰 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런 경험은 정말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간호사님이 아기를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첫 건강검진을 해주셨어요.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고 조산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건강했어요. 그리고 이장님이 들어오셔서 말씀하시길 이 아이는 순창에서 태어난 특별한 아이라며 마을에서 이름을 지어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마을 이장님이 제안하신 이름은 정말 특별했어요. 하늘비라고 지어주셨는데 고요한 마을에 내린 하늘의 축복 같은 비라는 뜻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정말 운명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요가를 하면서 항상 자연의 에너지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 아이는 정말로 한국의 자연 속에서 하늘의 축복을 받고 태어난 것 같았거든요. 서울에 있던 마이클에게 급히 연락했어요. 새벽 6시쯤이었는데 전화를 받은 마이클이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대요. 하지만 제 목소리를 듣고 진짜라는 걸 깨달았을 때 정말 놀라면서도 걱정했어요. 즉시 아이들과 함께 순창으로 내려오겠다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렸어요. 하늘비와 제가 모두 건강하고 마을 분들이 정말 잘 돌봐주고 계신다고 안심시켰죠. 출산 후 회복실에서 지낸 시간도 정말 특별했어요. 마을 할머니들이 돌아가면서 미역국을 끓여다 주셨는데 각자 집안의 비법이 담긴 미역국이라고 자랑하시더라고요. 김할머니가 가져다 주신 미역국은 들깨가 들어가서 고소했고 박할머니 미역국은 소고기가 많이 들어가서 국물이 진했어요. 정말 사랑이 가득 담긴 음식들이었어요. 놀라운 건 순창군청에서도 연락이 왔다는 거였어요. 군수님이 직접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서 하늘비가 순창의 명예의 시민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매년 하늘비의 생일마다 순창으로 초대해서 특별한 행사를 열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이틀 후에 마이클과 아이들이 도착했어요. 올리비아, 루카스, 소피아가 새로운 동생을 보고 정말 좋아했어요. 특히 소피아는 이제 자기가 언니가 되었다며 하늘비를 정말 소중하게 안아주었어요. 아이들도 순창 마을분들의 따뜻함에 금방 마음을 열었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거든요. 마을에서는 하늘비의 출산을 축하하는 작은 잔치를 열어주셨어요. 마을 회관에 모든 주민들이 모여서 전통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축하해 주셨어요. 고추장 담그기 체험도 해보고 전통 놀이도 함께 했어요. 올리비아는 윷놀이에 푹 빠졌고 루카스는 제기차기를 배우는데 열심이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마을 분들이 하늘비를 위해 준비해주신 선물들이었어요. 이장님 부인분이 직접 떠서 만든 아기 모자와 양말, 할머니들이 정성껏 만든 전통 베네쩌 고리, 그리고 마을 청년회에서 준비한 아기 침대까지.
모든 게 정말 마음이 담긴 선물들이었어요. 일주일 정도 순창에 머물면서 회복했는데 그 시간이 정말 꿈만 같았어요. 매일 아침 한옥 마당에서 하늘비와 함께 햇볕을 쬐고 오후에는 마을분들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언어의 장벽은 있었지만 마음의 소통은 완벽했어요. 특히 김현주 간호사님과는 정말 가까워졌어요. 간호사님이 매일 하늘비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 주시면서 신생아 케어에 대해서도 많은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한국의 전통 육아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셨는데 정말 배울 점이 많았어요. 특히 아기와의 스킨십과 모유 수유에 대한 한국의 철학이 요가의 철학과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놀랐어요. 서울로 돌아가기 전날 밤, 마을분들이 작별 인사를 하러 오셨어요. 이장님이 말씀하시길 하늘비는 이제 순창의 딸이니까 언제든지 돌아와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비가 자라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면 마을에서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호주로 돌아간 후에도 순창과의 인연은 계속 이어졌어요. 마을분들과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하늘비의 성장 과정을 공유했어요. 할머니들은 하늘비 사진을 보실 때마다 정말 좋아하셨고 간호사님은 육아 상담을 계속 도와주셨어요. 하늘비가 100일이 되었을 때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순창에서 100일상을 차려서 사진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마을 회관에 작은 100일상을 차리고 모든 주민들이 하늘비의 100일을 축하해 주셨어요. 정말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하나라는 걸 느꼈어요. 제 요가 스튜디오에서도 하늘비의 이야기는 유명해졌어요. 수강생들이 이 놀라운 출산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동했다며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전통 명상법과 호흡법을 요가 수업에 접목하기 시작했어요. 1년 후 약속대로 다시 순창을 찾았어요. 하늘비의 첫 생일을 순창에서 맞이하기 위해서였죠. 마을분들이 정말 성대한 돌잔치를 준비해 주셨어요. 전통 돌상을 차려주시고 하늘비가 돌잡이를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늘비는 붓을 잡았는데 할머니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될 거라며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날 마을 회관에서 제가 준비한 작은 발표를 했어요. 순창에서의 경험과 하늘비의 이야기를 영어와 서툰 한국어를 섞어가며 말씀드렸는데 마을분들이 정말 감동해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이 경험을 통해서 진정한 공동체의 의미를 배웠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하늘비는 2살이 되었고 한국어 단어도 몇 개 할 수 있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사랑해요 같은 단어들을 배웠는데 순창 할머니들과 영상통화할 때마다 써먹고 있어요. 올리비아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저희 가족 모두 한국이 제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순창의 사계절 사진들을 받아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져요. 하늘비가 태어난 그 한옥과 마을 풍경들을 보면 정말 꿈같았던 그 시간들이 떠올라요. 한국은 단순히 여행지가 아니라 저희 가족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해준 은혜의 땅이에요. 그리고 순창은 하늘비의 영원한 고향이 될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